우리 아이가 약간의 영재성이라도 보이면 부모님들은 계속 뭘 고민하시냐면은 혹시 이 아이한테 내가 뭔가를 시켜주지 않아서 이 아이의 재능이 묻히면 어떡하냐. 야, 우리 아이가 과학에 관심이 많네. 그래서 과학을 엄마 아빠가 막 개입해가지고 과학책을 막 더 사주고 막 물어봐주고 선생님 붙이고 막 과학 교육 프로그램을 받겠어요. 그럼 그 아이들은 의외로 어떻게 되냐면 과제 집착력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부모님들이 저한테 이제 아이들 많이 데려오시니까 아이들을 만나면서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검사를 했을 때 IQ가 굉장히 높게 나왔거든요. 검사를 몇 번 했을 때 막 150 이렇게 나오곤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를 생각하면서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 아이가 약간의 영재성이라도 보이면 부모님들은 계속 뭘 고민하시냐면은 혹시 이 아이한테 내가 뭔가를 시켜주지 않아서 이 아이의 재능이 묻히면 어떡하냐. 이 아이의 재능이 발휘되지 못하는 게 나의 책임이 되는 건 어떡하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부모님 생각이 그렇게 나요. 왜냐면 우리 부모님은 제 IQ가 그렇게 높다고 생각했을 때도 한 번도 뭐 너는 이런 데를 가야 된다거나 아니면 넌 머리가 좋으니까 뭐 이런 활동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된다거나 그런 걸 해보신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그런 얘기들을 옆에서 막 얘기하고 또 뭐 그런 부담감을 안 가셨는지 참 되게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의 영재성을 발견했을 때 특히 요즘에는 검사도 많이 하시고 미디어들이 발달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더 구체적으로 고민하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오셔서 우리 아이가 영재성이 있으면 뭘 시키면 좋으냐, 우리 아이한테 어떤 거를 시켜주면 좋으냐 이렇게 고민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근데 그럴 때마다 생각나는 게 우리 부모님이고 그런 부모님들한테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뭘 시켜서 열심히 하는 건 어차피 영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나중에 대학을 갈 때 우리 어쨌든 대학을 보내려고 고민을 하는 거니까 더 장기적인 것도 생각하시겠지만 이 아이가 뭘 더 시키면 좋을까가 아니고 이 아이가 대학에 가려고 할 때 어떤 것들이 조금 부족할까, 어떤 것들 때문에 힘들어할까를 고민하시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현재 이대로 쭉 자란다면 어떤 것들을 조금 놓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그냥 방치해 둬라, 아무거나 안 시켜도 된다, 그냥 내버려둬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 영재성 있는 부모님들한테 늘 강조하고 싶은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아이가 흥미가 있어하고 재미있어 하는 거에 가능하면 자율권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영재 아이들에 대한 연구 결과를 많이 봤는데 다른 과제 집착력 얘기할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과제 집착력에 영향을 많이 주는 요소가 의외로 뭐가 있냐면 책임감입니다. 내가 책임감이 있을 때 과제 집착력이 발휘된다 이런 게 많이 연구가 많이 됐고요. 의외로 목표를 확실하게 정해 이런 것들은 그렇게까지 영향을 안 준다 이런 것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제 집착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영재들만 좀 따로 조사한 결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결과들에 되게 재밌는 결과들이 있어요. 뭐냐면 영재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보다 특별히 과제 집착력에 영향을 많이 받는 요소가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독립심입니다. 독립심이라는 게 뭐냐면 아이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걸 내가 가서 야, 우리 아이가 과학에 관심이 많네. 그래서 과학을 엄마 아빠가 막 개입해가지고 과학책을 막 더 사주고 막 물어봐주고 선생님 붙이고 막 과학 교육 프로그램을 받겠어요. 그럼 그 아이들은 의외로 어떻게 되냐면 과제 집착력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재능이 있네. 그래서 아이가 부탁하지 않았는데 엄마 아빠가 거기 막 컨텐츠를 쏟아주는 것들 제가 많이 보거든요. 이런 것들이 잘 발휘가 되고 아이가 잘 받아들이면 참 좋은데 내가 여기서 독립심이 없어, 나에게 주도권이 없어라 생각하면 영재 아이들일수록 이 주도권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면서 과제 집착력이 오히려 뚝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되게 중요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영재성이 있고 자기가 재밌어하는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한다, 여기 내가 뭔가 개입해서 팍팍 끌어주고 뽑아줘야겠다 생각 많이 하시는데 의외로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효과가 없을 수 있고 잘못하면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특히 이제 잘하는 것들이 많은 아이들일수록 어떤 것들이 좀 나중에 고생을 하냐면 자기가 별로 이렇게 도파민이 터지지 않는 영역에서 흥미를 못 느끼는 경우가 있는 거죠. 뭐냐면 이 아이는 여기 가면 되게 잘하는 것들이 많아요. 칭찬도 많이 들어요. 근데 이 아이가 여기에 자기가 못하는 거, 자기가 해봐야 별로 칭찬 못 듣는 거, 이거를 하기에는 너무 갭이 크다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 도파민이 팡팡팡 터지는 연습을 이미 많이 했기 때문에 오히려 도파민이 터지지 않는 이 영역에서는 나이가 일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한다, 내가 뭔가 몰두하고 이것들을 해내는 걸 힘들어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뭔가 단순 반복 작업 같은 거, 연상 같은 거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암기 과목 같은 거를 너무너무 하기 싫어하는 그런 경우들도 여기서 저는 발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의 도파민이 터지는 게 잘해서 칭찬받는 게 아니고 원래 못하던 거를 잘하도록 만드는 거에 굉장히 우리가 몰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현재 못하고 있는 거를 잘하게 됐을 때 칭찬받는 걸 우리가 강조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영재 아이들일수록 부모님들이 잘하는 거 데려가서 상받게 하고 싶은 거 욕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아이가 현재 못하는 거를 도전해서 이 못하던 거를 잘하게 됐을 때 부모님이 무한 칭찬을 쏟아주셔서 못하던 거를 잘하게 됐을 때, 자신이 없는 걸 극복했을 때,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끝까지 해냈을 때 내가 엄청나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구나 라는 거를 이 아이들이 꼭 기억하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뭐냐면 특정한 영역에서 소질을 보이고 고집이 좀 있는 이런 영재 아이들은 특히 뭐가 좀 있냐면은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다른 부모님들이 보시기에는 아 좋겠다, 뭐 안 시켜도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남들이 되게 관심 있어 하는 거에 대해 관심이 없고 남들이 관심 없어 하는 경우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좀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요.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서 부모님들이 이럴 때 고민하시는 게 영재 아이들이 모인 곳에 우리를 좀 데려와야 되겠다 생각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좋은 친구를 만나고 위로를 느끼면 좋은데 그렇지 않는 경우들도 있다. 왜냐면 이 영재 아이들이 우리가 보기엔 다 비슷할 것 같은데 모아놓으면 또 달라요 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또 갔더니 아 쟤는 또 저것만 잘하고 난 이걸 좋아하는데 쟤는 저걸 너무 좋아한다. 오히려 안 맞으면 아예 그냥 대화가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를 좀 추천을 드리냐면 이런 아이들일수록 어른을 대하는 걸 어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존경하고 내가 좋아하고 모르는 게 있을 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멘토를 만나게 해주는 거를 굉장히 저는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비슷한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야 여기서 놀아 이게 재밌지 이게 아니고 이 아이가 언제든지 기대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멘토. 부모님들은 또 잘 안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부모님의 역할을 그런 부분에서 조금 대신해 줄 수 있는 어른, 선배 많이 소개시켜 주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항상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교육 방법이 많이 발전하고 부모님들도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더 일찍 수학을 시작하고 더 일찍 공부를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분들도 다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데 현장에서 느끼기에 옛날에 비해서 요즘 아이들이 수학을 잘하냐 하면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누군가가 뭘 시키고 일찍 시키고 이런 것보다 이 아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켜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영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 고민이 많으시죠. 하지만 이 아이들을 뭘 하게 만드냐가 아니라 이미 잘하고 있는 것들을 더 잘하게 만들려고 뽑아내려고 하시는 것보다 이 아이들이 어떤 면에서 어려움을 겪을까 한번 공감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그 부분에서 같이 노력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앞으로 그런 아이들한테 어떤 말들을 해줄 수 있고 어떤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을지 저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